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기방울이 마르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요. 이 이후에 과연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잘 것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공기방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맨체스터 유미스트라는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과학 기술 쪽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근데 그 대학이 요즘은 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었는데 큰 센터 하나가 나노과학 센터가 있었어요. 나노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1m를 10억 배 자른 거, 그것이 나노미터거든요. 1m를 10억 배 잘랐다는 거예요. 10억 번 잘라가지고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나노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나노과학의 그 연구 책임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스마트한 나노 입자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옆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보면 스파이크가 막 번쩍번쩍 뻘건 게 나와 있고 그런 동그란 존재고요. 나노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탄소들을 갖다 막 엮어가지고 C20 플로렌이라는 그런 동그란 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노 튜브라고 그래가지고 탄소를 갖다 이렇게 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체들을 만드는데요. 이 나노 과학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만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저렇게 동그라면서 그 표면이 저렇게 스파이크가 막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바이러스야말로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유기물질이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는 생명체 같이 먹거나 또는 뭐 배설을 하거나 이런 대사 활동을 전혀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사람 몸에 싹 들어와서 세포 속에 들어오면 자기 RNA를 막 복제한 다음에 자기 그 동족들을 쫙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만 하고 대사를 하지 않는 반은 생물, 반은 무생물인 그런 신기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죠. 코로나19하고 나노 존재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포도 나노 기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단한 단면입니다. 가운데 안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것은 RNA 단백질이고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컨테인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운데 이 동그란 컨테인 그 동그란 구는 8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120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나노기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것은 150 나노미터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압력을 엄청 넣어야 돼요. 아니, 압력을 많이 넣으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압력이 많이 넣어야지 이 기포가 더 작아집니다. 근데 나노 사이즈로 코로나 바이러스만한 기포를 만들면 그 기포의 표면에 OH 라디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분자 중에서 그 OH끼를 띤 이온들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나노 기포는 저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는 인간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 나노 존재고요. 하나는 그러한 나노 존재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노기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나노기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꿔서 해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한쪽은 뿌연 거 있죠. 저 뿌연 거는 기포 사이즈가 나노기포의 1000배, 마이크로 기포입니다. 옆에 거는 어떻습니까? 저 옆에 거는 나노기포들이 있어요. 150 나노미터짜리가 1cc에 1억 개씩 있는 그런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포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위로 거품처럼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저 투명한 그 물이 저 안에 나노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 레이저를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옆에 보면 옆에 있는 거 그냥 맹물이고요. 하나는 나노기포가 있는 건데요. 레이저를 쏘면 하나는 빛이 나가는 그 길이 딱 보이죠. 다른 하나는 투명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이 레이저 빛을 나노 기포가 부닥쳐가지고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저와 같이 그 투명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노기포가 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저기에 나노기포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비추면 저와 같은 산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노기포는요, 굉장히 그 강력한 그 기계를 써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이고요. 자연계에서도 이런 조그만 기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장풍새우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톨 슈림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이는 저 새우가 앞에 집게발이 굉장히 이상하죠. 한쪽 집게발은 굉장히 크고 하나는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횟집 가면 쏘기라고 부르는 그런 것인데요. 저놈은 멘티스 슈림프라 그래가지고 사마귀 슈림프 뭐 이런 뜻이에요. 얘네 둘 다 아주 대단한 놈들입니다. 우선 그 멘티스 슈림프는 이 주먹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게 한번 딱 때리면은 개나 뭐 조개 껍질을 깰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런데 그 깰 때 거기서 또 조그만 기포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새우는 아까 말씀드린 피스톨 슈림프는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집게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 고기나 이 먹잇감이 생기면은 이거를 제가 그 집게라고 생각하면은 집게를 딱 이렇게 벌려요. 벌리고 나서는 딱 조준을 한 다음에 딱 닫으면은 물이 제트로 쫙 나가는데 한 4cm 앞에 있는 물체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큰 물고기도 기절을 하고 그러면 가서 맛있게 먹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이 장풍새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남태평양 거기 산호초 그런 쪽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남태평양의 산호초가 굉장히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장풍새우들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슈림프가 이제 장풍을 쏠 때 그 안에 기포들이 조그만 게 생기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나노기포의 한 1000배 되는 마이크로 기포들인데요. 그 마이크로 기포에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갖다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소리가 이제 이렇게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압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기포가 이렇게 막 부풀어요. 부풀었다가 음압으로 갈 때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확 줄어들 때 얘가 빛이 거기서 탁 나오는데요. 아주 피코세컨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한 빛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 그 기포 안에 압력이 수만 기압, 그리고 온도도 수천 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아주 조그만 나노기포에 소리를 지르면 빛이 나온다. 이런 것 되게 재밌죠. 여러분
소리로 빛을 낸다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이 아주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작은 새우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그랗고 작은 그 나노 존재고 그리고 작은 기포들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바이러스를 갖다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에 반응해서 빛을 내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일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봅시다.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그 기포를 보면서 네. 저희 사람하고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과 기포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볼 때는 기포하고 우리 인생, 기포하고 우리 개인을 갖다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자가격리라는 거를 갖다가 지난 2월 달에 정말 심각하게 겪었는데요. 자가격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기포로부터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라는 자기의 그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포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기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공기예요. 공기인데 내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밖은 다 뭐예요? 물이죠. 그럼 내가 기포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물들이 나를 없애지 못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기체가 끊임없이 이 물의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의 벽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냐면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기포를 보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없죠. 근데 기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이 과학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과학 이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똑같은 그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얘기는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모나드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확장했어요. 어떻게 확장했냐면은 사물, 물체 있잖아요. 우리 물체, 물질,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인간, 신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신을 완전한 모나드라고 그랬어요. 모나드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완전한 자족한 존재예요. 어떤 것도 드나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밀폐된 방이라고 그래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려운 얘기들을 기포를 보면서 기포가 바로 모나드 아니냐? 그죠? 물 속에 들어박혀 있는 기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 안에 그죠? 창도 없고 문도 없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완전히 자족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자기격리의 시대, 앞으로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자가격리의 기간을 행복하게, 자족적으로 할 것이냐. 그걸 기포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기포로부터 배운 삶의 기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지금 거리두기 이런 시대에 스트레스 혹시 없으세요? 사실 저는 사진 찍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네, 그런 게 가끔은 분출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그렇죠. 네. 그 분출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활동을 뭔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 정리가 지금 엄청 깨끗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그 슬기로운 거리두기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이든 정말 자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노 기포 만드는 게 무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포의 그 크기는 기포의 반경에 반비례해서 그 안에 압력이 높아요.
우리 압력 그러면은 표면에 이렇게 막 표면을 때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기포는 그 안에 압력이 높아요. 작은 기포가 큰 기포보다 압력이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마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내려가는 거죠. 기포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자가격리에서 승리합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람마다 다 그 마음의 사이즈가, 마음 그릇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30대에는 제가 마음이 적었어요. 저를 표현하면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제가 이렇게 해서 꼭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일들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큰 마음 품기가 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찍 그런 마음을 품으면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포가 어떻습니까? 기포를 보면 헤엄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데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중력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는 떠오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주변보다 가벼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중력의 힘으로 깔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던져버릴 때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근데 꼭 해야 되는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그걸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진 동그란 기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위치라는 것이 제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그 행복의 그 높이까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에 가서 카카오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애가 둘이었는데 그 사이에 셋을 더 낳아가지고 5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서울로 안 가고 지방으로. 그리고 애들을 하나도 낳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5을 낳고. 지금 이 형제의 가정을 저는 기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배출한 실제 기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자기의 내적 만족, 완전히 만족된 자족된 모나드가 될 것인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포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지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어떤 사회고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